MBC 2시의 취재 현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근입니다. 4월 5일 목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하루 연기됐던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그리고 보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첫 남북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회담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명현 기자. 예. 오늘 회담의 의제가 의전과 경호, 보도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예, 회담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의제인 의전과 경호, 보도 문제와 관련해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할 게 많고 그 내용들도 민감하다면서 협의 내용 공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식 합의된 사항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는 사실뿐인데요. 따라서 그날 남북 정상이 언제, 어느 지점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할지, 또 회담 도중에 오찬과 만찬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영부인들이 함께 온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협의들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는 것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방식을 놓고 집중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경호 계획도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중계 여부 문제를 놓고도 협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실무회담에 참석한 남과 북의 대표단. 북한 대표단 명단이 오늘 통지가 된 걸 보니까 지난번 김여정 특사의 방남 때 함께 왔던 김창선 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어요. 예. 또 우리 측 수석 대표도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대표단의 면면 역시 오늘 회담의 양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창선 부장은 지난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방남해 김여정 특사를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김창선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기실장, 우리로 치면 비서실장 업무를 맡았었고요.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서기실 부부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즉 북한 최고 지도자 일가의 지근거리에서 보좌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전 등 실무 문제의 총책임자로 낙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대표단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발표됐던 수석 대표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차장은 현재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운영 분야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또 투입이 됐습니다. 김상균 2차장과 윤 실장은 최근 예술단 태권도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모레는 통신 문제를 놓고 실무회담이 또 예정돼 있죠. 예. 후속 준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남북은 모레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다시 만나 통신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정상회담 전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개설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의 실무회담이 앞으로 두어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오전에 열린 실무회담 결과를 포함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임명현 기자였습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보고합니다. 조사단은 지난 2달여 동안 조사를 통해 안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을 싸게는 못 팔겠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뭉쳐서
매매가를 올리라고 중개업소를 압박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정부가 이런 행위를 업무 방해로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여회나 입주민들이 주택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라고 중개사들을 괴롭혀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는데 부동산 중개사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명시해 업무 방해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자문을 거쳐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 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법상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벌금에 그치거나 형사 조정이나 합의를 거쳐 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을 가진 학생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미세먼지 대책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알레르기 등이 있는 학생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기 초에 이런 질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부모가 사전에 결석 사실을 학교에 알려주면 됩니다. 유치원생의 경우는 진단서 없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되며 이 결석은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 일수에서 빠집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교실당 평균 200만 원씩 총 2,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장애인 학교 교실 16만여 곳에 공기 정화 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정화 장치가 설치되는 곳은 공기 정화 장치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사 현장 근처의 학교 등입니다. 교육부는 또 미세먼지 상태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경입니다. 송형근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8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8도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타협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도 협상의 시간이 됐다며 미국의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 직후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5천억 달러의 적자와 3천억 달러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라며 중국의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도 잇따라 보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가 발효돼 실제 시행되는 데는 두어 달이 걸릴 것이고 최상의 협상가들이 있는 게 행운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극적 타결이 이뤄질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중 무역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만큼 이제는 협상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걸 알기에 타협 가능성을 흘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주식시황 삼성증권 신유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며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로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 등 운수창구업이 3% 넘게 오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와 LG전자도 2%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 보험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밖에 증권, 건설업은 1% 넘게 오르며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36.66포인트 상승한 2444.72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8.71포인트 오른 871.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 박지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 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의의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하여 소통해왔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동일하다면서 이와 별도로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을 2차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은 오늘 서울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에 대해 줄소송으로 압박해 제대로 여론화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로봇학자 50여 명이 카이스트가 인공지능 살상 로봇 개발을 멈출 때까지 공동 연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토비 월시 미국 뉴사우스 웨일스대 교수 등 로봇학자 50여 명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카이스트가 한화 시스템을 추진하는 인공지능 무기 연구를 문제 삼으며 카이스트 총장이 인간의 통제가 없는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 공동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식목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밤부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동풍을 돌바람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